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뉴욕 월가의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500포인트 폭락했다.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기존의 투자 원칙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때 워런 버핏은 반대의 선택을 했다. 모두가 복잡한 시장 예측을 하며 패닉에 빠질 때 그는 단 하나의 원칙만을 지켰다.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단순할수록 강하다. 그 원칙 덕분에 버핏은 단 몇 년 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반등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버핏이 지킨 이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위기가 왔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단순함을 지킨 버핏의 선택. 2008년 9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다. 은행들은 신용경색으로 대출을 중단했고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마비되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이어 무너졌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 예측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의 가치, 평가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기본적인 투자 원칙 하나만을 유지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면 오히려 기회다. 이 원칙에 따라 그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이 기업은 본질적으로 강한가? 이 위기가 지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기업이 현재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과감하게 매수했다. 대표적인 예가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였다. 버핏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9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같은 시기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기업들은 당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버핏은 기업의 본질을 보고 투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시장이 회복되면서 골드만삭스와 지인은 다시 정상화되었고 버핏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반면 공포에 질려 매도한 투자자들은 영원히 시장을 떠났다. 교훈: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이 닷컴 버블, 복잡함에 빠진 투자자들의 몰락. 반면 닷컴 버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다. 1999년 인터넷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이제는 PER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는 의미가 없다. 이 기업들이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기존 투자 이론은 구식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전략이 더 똑똑한 투자라고 믿었다. 그 결과 기업의 기초 체력 수익성, 현금 흐름 등을 무시한 채 혁신성과 트래픽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터지자 이러한 기업들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다. 한때 유망하다고 평가받던 수백 개의 기업이 파산했다. 이제는 전통적인 투자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투자자들은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시기에 단순한 원칙을 지킨 투자자들은 살아남았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원칙을 따랐던 사람들은 단순히 기업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을 평가하고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할 때만 투자했다. 결국 시장이 붕괴된 후 살아남은 기업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었다. 교훈: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이제는 새로운 투자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결국 전통적인 가치, 평가 원칙을 지킨 투자자들만 살아남는다. 참, 인간은 왜 위기에서 더 복잡한 전략을 찾을까? 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투자법을 찾으려 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투자와 정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보자. 1. 복잡성 편향. 단순한 전략은 왠지 불안하다. 복잡성 편향이란 인간이 단순한 해결책보다 더 복잡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심리적 경향을 뜻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많을수록 판단 실수도 늘어난다. 투자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금융사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파생 상품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이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했다. 리스크를 분산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확산시킨 것이다. 투자자들은 상품이 복잡할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교훈 투자 전략이 복잡해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리스크가 증가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손실 회피 성향 손실을 피하려다 더 큰 실수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손실을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밝혔다. 즉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려다 더 복잡한 전략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온다. 투자 사례 닷컴 버블 당시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추가 매수를 했다. 일부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연구하며 더욱 복잡한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시도를 했던 투자자들은 더 큰 손실을 입었다. 교훈 손실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3행동 마비 디스알라이시스 너무 많은 정보가 결정을 방해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것을 결정 마비 현상이라고 한다.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장에서 이탈했다. 교훈 투자자는 핵심 원칙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야 한다. 사실전 적용법 단순한 투자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원칙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음 3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1.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이 기업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은 10년 뒤에도 생존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저렴한가? 이 3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보류해야 한다. 핵심 체크리스트는 감정적인 결정을 막고 논리적인 판단을 돕는 도가. 2. 시장 예측을 포기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라. 시장이 언제 오를지, 언제 바닥을 칠지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핵심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라. 3. 투자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유지하라. 보유 종목이 너무 많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10개 이하에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든다. 핵심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기보다 확신 있는 투자에 집중하라. 5.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기의 순간 투자자들은 2부류로 나뉜다. 공포에 질려 복잡한 전략을 찾다가 실패하는 투자자,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자. 역사는 반복된다.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경제 위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투자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투자자들은 또다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는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할 3가지.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끝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투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3가지를 실천한다면 당신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째,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순한 질문을 던져라. 이 기업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의 현재 가격은 내재 가치보다 저렴한가? 셋째, 시장 예측을 포기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라. 시장이 언제 오를지, 언제 바닥을 칠지 예측하려 하지 마라. 대신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은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고 새로운 전략을 찾다가 실패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진짜 부를 쌓아가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당신은 이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당신의 투자 전략은 어떠한가? 지금 댓글에 남겨라. 나는 이 원칙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더 고민된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제 당신의 투자 인생이 달라질 차례다.